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의 제주팟. 저는 고칼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수요일은 미디어 위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이날에는 다른 방송 녹화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요일이 이제 항상 부담스러운 게, 이 수요일 에피소드가 이제 만들기가 좀 까다롭고 좀 힘이 들거든요. 사실 뭐 미디어 업계를 얘기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도내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좀 어렵기도 한 면이 있고, 또 이 업계 종사자의 이 상당수와 일면식이 있는 이 고칼 저로서는 이게 다루기만은 좀 매끄럽지 않은 소재인 건 맞아요, 이게 또. 네. 하지만 고칼의 제주팟 올해 초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다짐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제주의 어떤 사각지대였던 언론에 대해 좀 정확하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이죠. 그 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축하해드려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가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기존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에서 올해 초에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기단지 내 그쪽 사무실로 보금자리도 옮겼고요. 뭐 이에 맞춰서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제주의 소리 식구들이 걸어온 지난 15년을 찬찬히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갔습니다. 홈페이지를 싹 훑어봤는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제주의 소리. 15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거 제주의 역사 한 굽이 한 굽이를 이 촘촘하게 장식하면서 오늘에 이른 저력이 역시 주요 기사들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데요. 뭐 기사를 좀 이렇게 보니까 시험 서비스 기간이었던 2003년에 김태혁 전 교육감의 인사 비리를 터뜨렸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입니다만은 결시가동 부실 도시락 문제 요거 취재를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기억이 새롭네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이 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제주의 소리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제주 전역이 재선충 확산으로 이 시름이 깊어가던 와중에 이 우금민 전 도지사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이 골프 회동 이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전했는가 하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우금민 지사와 내면적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서귀고등학교 동문들이 잘 돼야 한다. 이런 발언 등을 전하면서 바로 뭐 거의 날려버렸죠. 제주의 소리가. 아무튼 이런 굵직한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고요. 이 밖에 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사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많이 했는데 이거는 원래 제주도민일보라는 곳에서 첫 보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 2016년 총선 당시 양치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 등 이 발로 뛰는 기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역시 제주의 소리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도내 다른 매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선거 보도에 강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뭐 그런 영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는 인터넷 선거 보도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의 소리. 네, 예. 기사의 주제, 흔히 우리 야마라고 하죠. 뭐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솔직히 매체의 특성상 이거를 가장 빨리 기사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물론 뭐 모든 방송이나 일간지 기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 신문이 빠르게 잡은 야마를 그대로 가져다가 방송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서 일간지용으로 기사를 바꿔 쓰거나 리라이팅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은요, 이 제주의 소리라는 매체가 굉장히 야마를 빨리 잡아가지고 이걸 기사를 올리는데 거의 그 논조와 내용이 조금씩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날 저녁 방송사의 뉴스 리포트가 되고 이게 또 다음날 아침에는 또 일간지 기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청이라든가 도의회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 출입처 기관의 공보 담당자들이 얼마나 그 제주의 소리가 쓰는 기사 한 줄 한 줄에 그냥 신경이 곤두서고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15주년을 맞아서 이 제주의 소리가 칼럼을 통해서도 독자들과의 소통도 나서고 있는데요. 독자들의 이른바 쓴소리를 듣는 모습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초리를 둔 스스로 회초리를 둔이 아니죠. 스스로 회초리를 든 제주의 소리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 더 선명한 소리를 내라. 그것이 이 시대 언론의 정도다. 창간정신 구현을 위한 대장정을 새롭게 시작할 때 15년 언론사가 아닌 더 좋은 기사로 100년을 기억되길. 네. 칼럼을 보면 이게 비단 제주의 소리만이 아니라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예비 언론인 분들이 가슴 깊게 새겨도 이 좋은 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지난해 이 지방선거 당시에 좀 회자됐던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호칭이죠. 희룡의 소리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이게 칼럼에 노출시켰다는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넘어가지고 이게 제주의 소리가 약 빨았구나. 제대로 작정하고 이제 회초리를 맞으려 하는구나 하는 이런 그 생각에 이게 좀 경외감까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다른 칼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최낙진 교수가 쓰신 제주의 소리, 뉴 미디어인가 올드 미디어인가라는 글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 1차적인 저널리즘을 좀 탈피해서 목소리라든가 어떤 사설이라든가 의견을 내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제주의 소리의 어떤 새로운 도전, 변화, 변신을 격려하는 그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 교수께서 이제 여러 개선점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데요. 다행히 제주의 소리 기자들은 자기 점검과 성찰에 익숙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래서인지 이들에게서 아직은 특권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려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나쁜 권력과 금권에는 대항할 것이고 시민들의 편에 설 것이고 어느 경우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앞선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그렇습니다. 이 최 교수님의 생각처럼 나름대로 자정 능력이 있고요. 이 선박으로 치면은 수평수를 갖춘 돈의 언론, 바로 제주의 소리. 저도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자, 돈의 언론으로는 드물게 매해 말마다 이 기자방담이라는 코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기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한 해를 돌아보고 주요 이슈에 대한 기자들의 정말 솔직한 개인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떤 제주의 소리에 아쉬웠던 보도 행태라든가 그 밖에 잘된 점 등 요런 것들, 잘잘못과 요런 것들을 아쉬웠던 점들을 따지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편집국 자정위원회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의 소리라면 이번 창간 15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성과 외에도
어떤 그 논란이라든가 과오에 대한 반성도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또 없더군요. 세상에 뭐 어느 매체가 완전 무결하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제주의 소리가 성장한 배경에 물론 투철한 저널리즘이 밑바탕을 깔고 있다는데 저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만 가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엠바고를 깨거나 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굉장히 주목을 끌기도 많이 했죠. 일부 기사의 경우에는 뭐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항의를 받고 이거를 기사를 뒤늦게 수정하는 일도 제가 옆에서 자주 지켜보고는 했습니다. 제주의 소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의 소리라고 영광스러운 역사만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의 소리의 어떤 흑역사를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현재의 제주의 소리로 성장하기 위해 내부에 그 대부 같은 인물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지훈 전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분하고 이재홍 전 편집국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제주의 소리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주축을 이룬 인물들인데요.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희룡 도정 첫 제주시장에 내정됐다가 재민일보가 이전 시장의 그 비자림 건축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전 시장이 이게 뭐 그 가스 신문에 말 같지도 않은 거다라고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전 시장직에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물러나야 했던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이재홍 전 편집국장. 네. 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날카로웠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현직 언론사 고위 간부로 계셨던 분이 또 바로 원희룡 캠프로 옮겨가면서 노조로부터 좀 공식적인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좀 약간 의외였는데요. 아무튼 뭐 이 두 분 말고도 이 제주의 소리와 좀 친분이 있는 많은 인사들이 원희룡 도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발탁됐다는 것, 이게 우연일지 아무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당시에 제주의 소리를 언론사와 마피아를 결합한 신조어, 이 언피아라고 비판하는 그런 다른 언론사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어쨌든 뭐 노조가 선거 캠프행을 비판했으니까 제주의 소리는 자유롭지 않겠냐고요? 글쎄요. 이재용 전 국장께서 원래는 이제 그 도청 협치정책관으로 선거 끝나고 가려다가 이게 뭐 도의회 반발도 있고 기자들도 막 뭐라고 하는 통에 결국 못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주관광공사 이 본부장으로 다시 나타나셨는데 관광공사 본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제주의 소리에 도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제가 아직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부장 직함도 내려놓으셨으니까 뭐 앞으로의 거치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선거 기사에 유독 강한 제주의 소리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 저 역시 동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선거 보도를 위해서는 심지어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빼내서 보도할 정도입니다. 네. 제가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지난주 미디어 위클리 에피소드에서 이 장동훈 제주메일 회장을 언급하면서 2012년 총선이 상당히 재미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론계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이게 당시 그 제이누리가 썼던 기사인데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내 신문방송 6사의 4.11 총선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인용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소속 기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언론 6사와 합의했으며 범행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 기자 3명은 도내 신문방송 6사가 4.11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월 21일 0시부터 동시 발표한다고 지면 등을 통해 사전 공표했지만 하루 전인 2월 20일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빼낸 뒤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으로 사전에 인용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 이렇습니다. 원래 00시부터 이렇게 딱 그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 보도하는 것도 그 이후에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도를 해버려가지고 언론 6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여론조사가 제주의 소리를 위한 여론조사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물론 당시 제주의 소리가 유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독자들에게 신속히 언론 6사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신문 인쇄 직후 이를 인용 보도했다. 언론 6사가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유출시켜 보도했다는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네. 그러면서도 언론 6사 공동 협약 중 보도 시간 설정, 이른바 엠바고가 걸려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며 보도 시점과 관련해 언론 6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표한다. 우리는 언론 6사의 공동협약 정신을 존중하며 언론사로서 언론의 윤리와 도덕성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주의 소리 언론사 홍보대행사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해 9월 4일 올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단일 사업도 아니라 출입기관 전체의 SNS 기관 홍보 사업에 언론사가 뛰어든 전례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알아본 문제인데요. 그 출입기관 다름이 아닌 제주도 의회입니다. 제주의 소리가 사업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자격 조건이 완화된 정황이라든가 출입기자들로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출입기자들로 사업팀을 구성했던 일들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자면 현재 그 제주의 소리 기자, 고참 기자 가운데 상당수가 원래는 그 재민일보 출신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제주의 소리와 재민일보가 앙숙처럼 변해버린 그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지훈 전 제주시장과 아마도 이 김택남 회장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지훈 전 제주시장을 주로 겨냥한 쪽이 재민일보였다면 반대로 김택남 재민일보 회장의 이 발목을 잡으려 했던 쪽이 바로 제주의 소리였는데요. 몇 년 전에 언론사 사주인 김 회장이 JDC 이사장에 내정됐다라고 이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곳이 바로 제주의 소리입니다. 자, 이 밖에도 제주의 소리, 제가 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 시사제주의 김승철 대표가 원희룡 도정의 소통혁신 정책관으로 가는 것을 두고도 이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새롭게 임명된 제주도의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 바로 제주의 소리 전 공동대표인 강석반 세무사라는 분입니다. 네. 현직 기자가 아니니까 좀 이해관계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그래도 공동대표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타이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다른 언론사 대표나 관계자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나를 세웠던 제주의 소리가 왜 자사 대표의 그 거취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가벗지 않으면 나의 몸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습니다. 이제 15주년을 맞은 제주의 소리가 자신의 영광을 돌아보는 것처럼 과오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래서 진정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은 물론이고 함께 어깨를 겨루며 경쟁하는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신선한 자극,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의 소리 기자들이 늘 스스로 얘기합니다. 제주의 소리도 욕먹을 게 있으면 먹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번 주 미디어 위클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